영광의 2위 수상자는 모모스 커피 이학선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모모스 커피 이학선 선수.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스에서 로스팅하고 있는 이학선이고요. 그리스라는 예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스팅 팀원으로서 저희 모모스에서 수입하는 다양한 생두들을 파악하고 프로파일의 설계, 생산,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에 좋아하던 뮤지컬의 이름이 그리스였는데요. 로스팅 기기를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되는 또 그리스라는 기름이 있습니다. 또 이런 더블 미닝이 있어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네이밍 센스는 좀 없었던 것 같긴 하네요. 네, 로스터라는 직업은 생두 씨앗의 다양한 열원을 활용해서 원두로 로스팅하는 직업인데요. 생두 씨앗을 어떤 열원을 통하고 어떤 로스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표현되는 향미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일한 원단을 가지고 좀 우아한 드레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키치한 티셔츠를 만든다거나 혹은 펑키한 자켓을 만드는 것처럼 다양하게 표현해내는 과정이 약간 디자이너 같은 성격도 띠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IKRC는 이카와 커피 로스팅 챔피언십의 약자로 이카와라는 그 로스팅 머신을 가지고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대회 방식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생두를 가지고 모든 로스터들이 로스팅을 하게 되고요. 로스팅된 커피를 심사위원들이 블라인드 커핑을 통해서 평가하고 채점하는 그런 형식의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84명의 예선전 선수들이 참가를 했고요. 결선에는 총 12명이 올라갔습니다. 룰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4가지의 생두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회 당일에 랜덤으로 하나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은 그 지정된 생두 하나로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 속에서 로스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날에 이제 센서리 심사위원들이 로스팅된 결과물을 블라인드 커핑을 통해서 평가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결선에서는 예선의 룰에 시드 투 컵이라는 새로운 룰이 추가되는데요. 시드 투 컵은 새로운 지정 생두가 나오고요. 그 생두를 로스팅 그리고 로스팅 직후에 바로 추출까지 해서 심사위원들이 바로 그 순간에 커피를 먹고 평가하게 됩니다. 결선은 1대1 매치로 진행이 돼서요. 제가 상대방만 이기면 돼요. 비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스터는 생두부터 로스팅, 추출까지 모든 과정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은 항상 어느 정도의 강제성과 스트레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대회라는 시스템은 스스로에게 약간의 강제성과 스트레스를 주기에 적합한 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카와라는 기계 자체가 상당히 유명하기도 하고 저 또한 한 사람의 로스터로서 호기심이 갔고요. 이 기계랑 좀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카와 로스팅 챔피언십에 나가게 됐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힘든 시간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프로파일이 안 잡힌다든지 나는 분명히 이게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결과물을 먹어보니까 또 그렇지 않다던가 그럴 때는 이제 좀 실망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서 보면은 바에 있는 바리스타 친구들이 추출 연습, 스티밍 연습하고 있고 랩실에는 다른 대회 출전하는 선수들이 열심히 머리 싸매면서 대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힘이 나고 서로한테 이렇게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내면서 대회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사내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대회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번 로스팅에서 제가 집중한 포인트는 크게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일렛 기준 프로파일, 두 번째는 지속적인 열량 주입, 그리고 세 번째는 전압이었습니다. 이카와라는 기계는 배기 센서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일렛 기준으로 프로파일을 설계할 수 있는데요. 배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텐스나 어떤 커피의 강도를 주기에는 적합하지만 일렛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조금 더 부드러운 질감이랑 안정적인 느낌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렛 온도를 기준으로 로스팅 프로파일을 설계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전도율과 복사율이 굉장히 적은 형태의 로스팅 머신이다 보니까 열량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게 좀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열량 주입에 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압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220V의 전압이 많이 사용되지만 저희 모모스 커피 랩실 같은 경우에는 230V의 전압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압에 따른 차이에서 로스팅 프로파일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AVR을 통해서 전압을 조절하면서 로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 대회장에서의 전압도 220V로 다행히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맞아서 로스팅 프로파일이 크게 어긋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큰 기준을 두고 제가 원하는 향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로스팅 시간 그리고 디벨롭 정도를 조금 디테일적으로 수정하면서 프로파일을 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로스팅을 할 때 로스팅 생두의 잠재성, 생두가 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파악하는 능력과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 두 가지로 조금 구분하는 편인데요. 이번 로스팅에서도 제가 지정받은 생두의 포텐셜을 충분히 상상하고 그것을 구현해내는데 조금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판단하고 저의 상상력이 생두의 가능성을 넘어갔을 때나 혹은 제 구현 능력이 제 상상력을 따라가지 못할 때 좀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도 저의 그런 생두 판단 능력과 구현 능력을 적절히 잘 사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목표를 두고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로스팅에서 오는 부정이 적어야 할 것 같아요. 덜 익었다거나 혹은 그을음이 있다는 로스팅 부정은 커피가 가진 향미를 어떤 형식으로도 조금 망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로스팅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데요. 변수들 중에 저는 특히 로스팅 시간과 디벨롭 정도에 조금 집중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커피를 그림이라고 한다면 로스팅 정도는 그림의 주제를 결정하고요. 로스팅 시간은 그림의 화풍을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곡선이 풍부하고 다채로운 색감이 조화로운 그림 그리고 그런 커피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번 대회 룰 특징 중에 하나는 오늘 로스팅된 커피가 내일 평가되어진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저도 그 룰에 따라서 오늘 로스팅한 커피를 그 다음날 커핑하는 그런 형식의 루틴을 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로스팅하고 그 다음날 커핑하고 바로 로스팅 이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커핑하는 이런 매일 반복되는 루틴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긴 시간을 연습한다기보다는 매일매일 짧게 그렇게 연습하는 루틴을 가져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잡생각이 많아서 자기 전에 침대 위에서 프로파일 구상이 많이 되는 편인데요. 자기 전에 생각한 그 프로파일을 그 다음날 시도해보지 않으면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매일매일 연습하는 루틴이 저한테는 제법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로스팅은 재밌다. 아무래도 몇 가지의 생두만 가지고 오랜 시간 전념해서 로스팅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한계에 자꾸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한계를 한 단계 넘기 위해서는 그 한계에 계속 부딪히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시간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제 결과물이 저의 기대치에 100% 만족하는 그런 결과물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저는 이번에도 제 한계를 한 번 더 두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로스팅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디 회사에 소속된 로스터라고 한다면은 회사의 방향성과 본인의 로스팅 철학을 적절히 잘 녹여내서 결과물로 담아내야 하고, 하지만 개인 로스터라면은 본인이 상상하고 의도한 그 결과물을 실제로 구현해냈다고 한다면은 그것 역시 그대로 좋은 로스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로스팅이라는 과정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에 마시는 사람에게 향미 전달이고, 결국에 좋은 로스팅이란 우리가 만드는 커피를 마셔주는 누군가가 만들어주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로서는 저희 커피를 찾아주시는 그 소비자분들이겠죠. 네,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자그마한 팁으로는 좋은 커피, 나쁜 커피 가리지 말고 다양하게 많이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커피를 많이 경험한다는 것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커피의 스펙트럼, 즉 범위를 넓혀주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노력이 들어가 있을 그 커피를 단순히 맛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보다 그 과정에 어떤 노력이 들어가 있을지를 조금 더 생각하고 커피를 마시다 보면은 결국 그 안에서 또 무언가를 깨닫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치관이나 인생관 같은 거를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누군지 모르면은 그 중간 어딘가에서 좀 갇힐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스스로 좀 탄탄하게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쌓아둔 상태로 가면은 별 무리 없이 지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하다 보면 됩니다. 좋은 커피의 생산에 기여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커피를 시작했고 또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모스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꿈은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대회든 뭐든 또 도전하지 않을까요?